가가지고 이거 현금으로 직접 받기로 했어? 아니 계좌로. 계좌로? 야 너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 뭐요? 네 친구가 네 성적 잘 됐어요. 그럼 네가 말하지 엄마한테 말했어? 말했어요. 당연히 말해야지. 네가 잘못하면 네가 범법자가 되는데. 야 그거 얄짤없어. 왜냐면 통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럴 수 있어. 네 친구가 범법 행위를 한 거야. 그러잖아. 야 그 걔는 어떻게 됐어? 그냥 혼났대요. 할머니한테. 그렇지. 뭐 친족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 손자한테 혼만 났겠지. 뭐 범죄다 범죄. 경태는 뭔 말인지 알아? 뭐냐면 얘 친구가 할머니 통장에 핸드폰을 갖다가 해가지고 통장에다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얘한테 붙인 거야. 뭐예요? 할머니 돈 빼돌리려고. 제가 뭐 하려고. 할머니 몰래.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랬어. 야 너 바로 말해라. 할머니가 얘한테 신고해버리잖아. 신고하면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못 모르면. 그래갖고 내가 엄마한테 바로 말하라 했어. 그래갖고 그쪽에 갖고 말해가지고 뭐 해결해야지. 안 그냥. 예. 그래갖고 네가 그 친구한테 돈을 줬어? 네. 뽑아서? 얼마? 22요. 와, 그 새끼. 야이씨 간도 크다. 2만 원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는데 20만 원? 너도 그게 범죄인지 모르고 했지. 네. 그 새끼 간도 크다. 걔 공부 안 하지? 네 맞습니다. 그런 애들하고 놀러 다니지 마. 네. 어울리지 마. 이번을 계기로 그런 애들 만나지 마. 네. 알았지? 자, 물질 변화 보자. 물질 변화는 뭐가 있냐? 두 개가 있어. 물질이 변화해. 근데 선생님이 말했지. 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뭐가 있어? 제일 작은 게. 원자야. 근데 원자도 옛날에는 돌턴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 그랬어. 근데 얘들아 원자 쪼개진다. 요새는 원자 쪼개진다. 뭘로? 양성자하고 원자핵과 전자. 또 원자핵도 쪼개져.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워. 쿼크로 이루어졌어. 쿼크하고 전자는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이제 원자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어. 그러면 입자에 대해서 보자. 입자는 건 물질을 구성하는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갱이를 뭐라고 한다고? 입자라고 그래. 물질을 구성하는. 그러면 선생님이 옛날에 했지. 원자가 실제로 쪼개져.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하자.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자. 근데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여요. 보이면 눈깔 뽑아야 돼. 쥐가 뭐 전자해명경 눈이야? 전자해명경 쪽만 보여. 셈이 있고 템이 있어. 선생님이 다 써왔어. 10의 마이너스 원자가 10의 마이너스 10승리터야. 10분의 1을 갖다가 10번 곱해야 돼. 그 정도로 작아.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용해? 원자 모형을 이용해. 원자 모형. 그리고 수소 원자가 하이드로젠. 들어봤지? 수소 당초를 하이드로젠 자동차라고 해. 하이드로젠이라는 뜻이야. 그래갖고 H로 쓴다. 산소는 들어봤지? 옥시크린. 옥시가 산소란 뜻이야. 그래서 O로 써. 하나가 있으면 1은 생략이야. 그러면 원자가 2개 이상 모이지. 뭐가 되나? 분자가 돼. 원자가 2개 이상 모이면 분자가 돼. 근데 원자일 때는 성질 안 띄어. 분자가 되면 성질이 띈다. 분자는 수소 원자가 2개가 모였어. 수소 분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H2라고 써.
우리가 제일 분자 중에 많이 취급하는 게 물 분자예요. H2.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몇 개가 붙어 있어? 2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H2로 되는 거야. 근데 H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가 떨어져 있으면 성질 안 가죠. 원자로 이제. 근데 물 분자가 되지. 물에 끓는 점 몇 도야? 100도. 어는 점 0도야. 오, 성질 났네. 근데 물 분자가 다시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로 나뉘지. 성질이 없어져. 아, 따라서 분자는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네. 야, 우리 너는 왜 어제 답장을 안 했어? 내가 카톡 보내니까, 아니 문자 보내니까. 저 새끼는 원래 제 새끼는 답장도 읽지도 않고 지금. 너 안 읽었지? 어제 선생님이 카톡 보냈잖아. 4시 오라고. 읽지도 않았어. 얘는 읽고 답장도 안 했어. 자, 그리고 분자가 모여서 뭐가 돼? 원소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분자보다는 원소가 더 크다. 큰 개념이야. 즉 우리가 순수한 철을 갖다가 놨어. 그러면 얘는 철 원자가 졸라리 많은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거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버려?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뭐로 하냐면, 야, 니들은 우리나라에 고3 수험생이 50만 명 있어. 근데 고3이 우리나라에만 있어? 전 세계에 있지. 막 수천만 명이 있어. 그럼 너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니들은 뭐야? 고3이야. 그래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원소기호로 써버리는 거야. 원소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철 원자로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분자가 모여서 원소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자보다 훨씬 큰 개념이 누구다? 원소야.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뭐가 돼? 물질이 되고 물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자, 실제로는 우리가 원자하고 원소의 개념을 보자. 원자는 실제로 쪼개져. 너 그만 봐, 이씨. 밖에 줘. 너 왜 밖에만 봐? 과학 재미없지. 그래도 자 보자. 요새는 이제 니들이 이번에 그 변화했단 말이야. 지금 이제 형 고1 있지. 고1 때부터 교육과정이 변화해. 2022년도 개정이라고. 하고 모든 게 바뀌어. 그럼 니들도 이제 이 교육 과정으로, 개정 과정으로 니들도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과학을 잘했다, 얘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성적의 터닝 포인트가 2번이 있어.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 그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이 있어. 이때 많은 애들이 확 떨어져. 왜 그러냐면 이제 중학교 때는 누가 잘 외우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 좀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 근데 고등학교 때는 누가 잘 이해하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는 모든 과목에 암기는 기본이야. 근데 얘들아 뭐냐면 무턱대로 외우지. 그러면 일주일마다 2분의 1씩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한 달 4주가 됐지. 2분의 1의 4승이야. 16분의 1이야. 그럼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한 달 뒤면 다 까먹는 거야. 근데 이해하고 외우지. 그러면 시험 때 딱 그걸 보면, 내용을 보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는 과정은 좀 오래 걸려. 그렇지만 오래 가.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
이해하고 외우는 게 나아. 그리고 문제풀이도 쉬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 모든 과목을 암기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외워.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란 말이야.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성적이 탁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통합과학에 비해서 두세 배 어려워져. 또 그때 또 성적 떨어져. 이해됐어? 그럼 원자는 실제로는 쪼개지는데 우리가 이제 편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이게 뭐다? 원자인 거야. 근데 원소는 뭐냐? 화학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제 분해되지 않으면 원소인 거야. 얘는 나누어졌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들아, 화합물이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한 화합물이야. 근데 얘는 더 이상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지. 그럼 뭐라고 해? 원소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야, 물이 전기 분해했더니 수소하고 산소로 나뉘었어. 야, 물은 뭐가 아니야?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잖아. 원소가 아니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결합한 뭐다? 화합물이고, 수소나 산소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원소로 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원소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자 보자. 물질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물리 변화하고 뭐가 있다? 화학 변화가 있어. 물리 변화는 뭐냐? 원자 자체가 원자 배열이 그대로. 그러면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 분자 구조가 그대로. 물 분자는 그대로야. 물 분자 사이에 거리만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체, 액체, 기체로의 상태 변화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분자가 저부터 뭘 가져? 성질을 가져. 근데 물 분자는 물 분자야. 그러니까 분자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니까 성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성질 변해. 즉, 봐라. 원자 배열이 그대로야. 그래갖고 원자가 모여서 된 분자 구조가 그대로야. 그러니까 물 분자는 물 분자야. 근데 물 분자 사이의 배열, 거리만 바뀌어. 갖고 고체, 액체, 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뭐가 있어? 모양이나 상태 변화. 자, 내가 스펀지를 찌그러뜨렸어. 힘을 줘봐. 모양이 변했지. 그러면 야, 이게 다른 물질이 돼? 아니지. 뭐야? 잠깐만. 네. 아까쯤 이제 제가 그 본장님한테 그걸 들어가지고
2. X로 하려면 몇 번 타야 돼? X로 타고 가려면 몇번 타야 돼? 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야 스펀지를 내가 찌그러뜨렸다 해서 스펀지가 다른 성분이 돼? 아니지. 그러니까 일반은 물리변화야. 그리고 유리컵을 깼어. 선생님 갖고 이게 유리가 다른 물질이 돼? 아니요. 야 이건 물리변화잖아. 모양이 변했잖아. 그리고 봐라. 선생님이 이제 물을 갖다 끓였어. 수증기가 됐어. 그러면 얘는 상태 변화지. 액체에서 기체로. 그러면 물 분자 자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물 분자 사이 거리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야. 상태 변화도. 아이스크림도 왔어. 어렸을 때도 단맛이었어. 근데 녹은 다음에도 먹어봐도 무슨 맛이야? 단맛이지. 그러니까 잡아라. 성질이 그대로지. 그러다 보니까 물리 변화인 거야. 근데 화학 변화는 봐라. 뭐가 변해? 원자별이 변한다. 그리고 분자 아예 다른 놈이 돼버려. 분자 구조가 변해. 분자 구조가 변해. 아예 다른 놈이 되니까 분자가 변했으니까 뭐가 변한다? 뭐가 변해? 성질이 변해버려. 다른 놈이 된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원자별이 변하지 성질이 변한 거야. 자, 뭐라고 뭐가 있다? 얘가 연소 빛과 열내면서 타는 거. 그다음 기체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 앙금 생성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생기는 거. 또 맛, 색깔, 냄새가 변하는 냄새가 변하는 이것들이 물리 변화. 그러니까 물질이 타는 거. 물질이 연소된 거,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 또는 기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앙금,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생기는 거, 또는 맛, 색깔, 냄새 변화야. 봐봐, 설탕을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 녹였어. 숟가락 위에 넣고 녹였어. 근데 맛봐봤더니 달아. 고체가 액체로 되는 물리 변화야. 성질이 맛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해서 가열을 했어. 검게 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맛을 보니까 쓴맛이 나. 타는 거는 뭐다? 물리 변화가 아니라 뭐다?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 야, 그리고 사과를 깎아놨더니 갈색으로 변해. 사과의 갈변은 뭐야? 색의 변화지. 색의 변화야. 그러니까 화학 변화야. 이해됐어? 보자. 크게 물질의 변화는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있다. 물리 변화는 경태 정신 차리세요. 경태 왜 잠이 와? 어제 저기서 몰래 그거 마이구미 말고 뭐지? 마이쮸요? 마이쮸 좀 갖고 올게. 몰래 갖고 올게.
감춰서 볼라. 응? 그거 보고 점점 깨, 이 자식아. 물리변화는 뭐라고? 원자배열이 변해. 응? 분자 구조가 변해. 그래갖고 분자 구조가 그대로야. 단지 분자 간의 거리만 변하는 거야. 분자 별만 변해. 그러니까 성질 그대로다. 그래가지고 모양이나 상태 변화가 있어. 근데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변해. 아까 완전히 새로운 놈, 분자 구조가 변해. 그래가지고 성질이 변해. 뭐 있냐? 연소, 물질이 타는 거, 기체 발생,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 앙금 생성, 맛, 색깔, 냄새의 변화가 있다. 에?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자, 10페이지에 봐봐. 자,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변화 등이 상태가 변하는 거야. 모양 변화는 뭐야? 컵이 깨진다. 종이를 접거나 자른다. 빈 음료 스캔을 찌그러뜨린다. 상태 변화는 아이스크림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야. 녹아서. 그리고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김이 서려가지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지. 액체가 기체가 되지. 그래봤자 물 분자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성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확산. 뭐가 있어? 잉크가 물속으로 퍼지지. 그러면 파란색이 물도 파란색이 되는 거야. 색깔이 그대로지. 물리 변화야. 향수에 마개를 열어서 놓으면 향수가 방 안에 전체적으로 퍼지지. 이것도 확산도 물리 변화야. 용해는 봐봐. 설탕이 물에 녹아. 원래 설탕 단맛이지. 근데 설탕 물도 무슨 맛이야? 맛 변화해 안 변해? 맛이 변했어? 단맛이? 물 되잖아. 그러면 단맛이 그대로잖아. 그래서 맛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으니까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야. 이해됐어? 그 다음 또 뭐 있냐? 따스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이지. 이것도 용해도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모양, 상태 변화, 확산, 용해도 다 물리 변화다. 옆에 봐. 설탕을 플러스 강의 첫 번째 봐봐. 설탕을 가열할 때 변화 봐봐. 물리 변화는 설탕을 약한 물에 불로 가열하면 설탕이 녹는다. 고체가 뭐가 됐어? 액체가 됐지. 상태 변화지. 그러면 설탕 물을 맛봐. 달아. 맛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야. 성질이 그대로니까. 근데 화학 변화는 녹은 설탕을 더 오래 가열하면 설탕이 타서 검게 변한다. 검게 변한 설탕은 쓴맛이 나지. 야, 그러면 타버리면 설탕을 오래 가열하고 타버리면 뭐가 변했어? 뭐가 변했어? 노유라. 맛이. 성질. 이게 즉 맛이 변했지. 그러니까 무슨 변화야? 화학 변화. 이해됐지? 그리고 화학 변화를 보자. 화학 변화는 선생님이 말했지. 원자 배열이 변하고 분자 구조가 바뀐다고 했지. 아까 분자부터 성질이 뜨는데 완전히 새로운 분자가 되다 보니까 성질이 어떻다? 변한다 했지. 그래갖고 뭐가 있다 했어? 화학 변화에 열과 빛이 발생. 그게다 써놔. 가로 열고 써놔. 연소. 이걸 물질이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걸 가로 열고 연소라 그래. 연소.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게 연소야. 이런 것들은 연소는 다 화학 변화야. 양초가 타고 종이를 태우고 메테인 가스를 연소하면 열과 빛. 야, 메테인 가스가 뭐야? 도시가스야. 도시가스. 우리 집에 쓰고 있는 도시가스 있지. 이걸 태우지. 열과 빛이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물로 변해.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화학 변화야. 그 다음 앙금 생성. 앙금은 뭐야?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야. 아이오딘 칼륨 수용액과 절산납 수용액이 반응하여 노란색 봐봐. 무슨 아이오딘이나 납이 되면서 노란색 앙금이 생겨. 앙금은 뭐야?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야. 응? 우리가 니하고 나 사이에 앙금이 생겼다 그랬지.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생겼다 해갖고 니와 나 사이에 뭐
나쁜 게 생겼다. 해소하지 못한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앙금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을 앙금이라고 그래. 부정적인 의미야. 앙금이란 건. 이해됐지? 그리고 기체 발생. 우리가 야 피곤할 때 뭘 먹어? 비타민을 먹지. 요새는 물에다가 비타민 여면 얘가 이산화탄소가 있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녹아내리니까 거품이 생겨. 기체가 발생하죠. 그것도 화학 변화다. 달포종을 물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고 달걀 껍데기 나 조개 껍데기 분필 같은 데는 탄산칼슘이 있어. 여기다가 염산을 붓지 아니면 식초를 붓지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해. 이것도 기체 발생하는 경우도 전부 다 뭐다? 화학 변화야. 그리고 세 번째 색깔, 냄새, 맛의 변화, 철이 녹슬 변화.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철이 되는 거. 이것도 색깔 변화잖아. 철이 녹슬면 빨간색이 되잖아. 그리고 과일이 익는 거, 갈변, 김치가 씌어지는 거, 맛이 변하잖아. 그리고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하지. 야, 과일이 익으면서 맛이 변해. 단맛이 더 나지. 이런 것들 색깔, 냄새, 맛의 변화 옆에 보자. 두 번째 물리 변화의 예가 있다. 오일을 썬다. 달걀이 깨진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오일을 썬다. 달걀이 깨진다. 이거는 물리 변화. 이거 모양이 변하는 거고. 젖은 빨래가 마른다. 이거는 상태 변화지. 그리고 용광로에 철이 녹는다. 상태 변화. 빵에 마른 버터가 녹는다. 상태 변화. 수증기가 연결해서 구름이 된다. 상태 변화. 드라이아이스는 뭐가 얼어서 된 거야? 이산화탄소가 얼어있는데 얘는 승화성 물질이야. 막바로 고체해서 기체로 변해버려. 얘도 상태 변화야. 그리고 가는 철을 뭉쳐서 강철성을 만든다. 이건 뭐야? 모양 변화지. 그리고 주위에 촛불 주위에 양초가 녹아서 촛농이 된다. 얘도 모양 상태 변화지. 촛불 주위에 원래 녹아있던 게 고체로 돼버리죠. 액체가 고체로 되잖아. 모양 변화야. 이게 상태 변화야. 그 다음 세 번째. 화학 변화의 여러 가지에 종이를 태우는 거. 연소야. 음식물이 부패되는 거. 이것도 맛이나 냄새가 변하잖아. 달걀팬 위에 프라이팬 위에 달걀이 먹는 거, 익는 거. 이것도 화학 변화야. 가을이 되면 단풍이의 붉은색이 변하지. 이거 색깔 변하니까 화학 변화야. 오래된 우유가 상해서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하지. 야, 앙금 생기고 기체 발생하면 화학 변화지. 물질이 변했다는 거야. 밀가루 반죽에 오븐을 넣고 가열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야, 옛날에 얘들아 중세 시대에 바게트를 만들지. 그때는 거의 빵이 너무 딱딱해. 흉기야. 대가리로 치면 졸라 아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너무 빵이 딱딱하니까 씹어먹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혀에 침으로 녹이거나 수프에다가 녹여갖고 빵을 찍어 먹는 거야. 그래서 수프가 생긴 거야. 근데 요새 빵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베이킹 파우더에 탄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를 가열하지. 이산화탄소 같은 게 기체가 발생해. 그러면서 빵 공간을 갖다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부드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발생이 있지. 그러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게 화학 변화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빵이 왜 부풀어 온다고? 베이킹 파우더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발생하니까. 이해됐어? 이것도 찍고 우선 찍어. 그리고 마지막 설명해 줄게. 그리고 조금만 쉬자. 빨리 찍어. 전체적으로. 줘봐. 찍어줄게. 넌 찍기 일단. 뒤에 건 지워. 경태도 찍기 좋네. 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물질의 변화에서 변화를 꼭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찾아보자. 세 번째 물질 변화에서 입자의 배열의 변화 보자. 자, 첫 번째 봐봐. 자, 물리 변화는 뭐라 했어? 원자 배열이 그대로고 분자 구조가 그대로야. 단지 분자 간의 거리만 변한다 했지. 분자가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갖고 뭐가 있다 했어? 모양이나 상태 변화, 확산, 용해가 있다 했지. 그러면 물리 변화는 봐라.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분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고 분자 배열만 변한다. 그러다 보니까 변하는 거 뭐만 변한다? 분자 간의 거리, 분자 배열만 변한단 말이야. 원자 배열 그대로고 분자 구조 그대로야. 분자 간의 배열, 분자 간의 거리만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뭐야? 원자 자체 변해 안 변해? 원자의 배열 그대로야. 원자의 종류나 수도, 개수도 그대로야. 그리고 분자의 종류나 개수도 그대로야. 그리고 당연히 원자는 질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기 때문에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은 어떻다? 똑같다. 야,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원자 자체는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똑같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 근데 단지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아예 새로운 물질이 됐지. 그러다 보니까 화학 변화는 봐봐. 성질도 변하지만 원자 배열 변해. 분자의 종류나 수 변해. 그리고 성질도 변해.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는 원자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이나 어떻다? 똑같아.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너희라 뭐라고? 뭐는 안 변한다고? 원자 자체는 안 변하는 거야.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이 어떻다? 둘 다 똑같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 책에 10페이지 봐봐. 10페이지. 물리 변화 봐봐.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야, 분자의 종류도 변하지 않고 분자 배열만 변한다. 그래가지고 물 분자가 봐봐. 거리만 변하지. 분자 배열만. 물 분자는 상태 변화는 얘를 갖다가 액체를 갖다가 끓이면 기화되면서 수증기가 되는데 분자 간의 거리만 멀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변하는 건 분자 배열만 변하고 변하지 않는 거는 원자 배열, 원자의 종류나 개수, 분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성질과 총질량 안 변한다. 근데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원자 배열이 달라지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완전히 분자의 종류나 수가 변하는 거야. 다른 분자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 변한다. 봐봐. 물 분자를 전기분해 했더니 뭐로 돼? 수소하고 산소로 돼버리지.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로 변해버려. 분자의 종류가 아예 변해버렸어. 이해됐어? 따라서 변하는 거는 원자 배열, 분자의 종류, 물질의 성질 변해. 그러나 선생님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자체는 안 변한다 했지.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도 어떻다? 같다. 그리고 옆에 보자. 물의 전기분해. 자, 물을 전기를 통해서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결합이 끊어진 다음에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2개가 각각 결합하여 수소 분자하고 산소 분자가 됐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됐지. 물의 전기분해는 뭐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야. 원자 배열이 변하고, 그렇지.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됐잖아. 화학 변화야. 좀만 쉬어. 좀만 쉬어. 잠 줬겠지? 아까 지금. 야, 그거 먹으니까 너 밥 안 먹었어? 오늘?
먹었지? 학교에서 뭐냐? 집에 갔다 왔어? 집에 들렸어? 저 학교에서 먹었어요. 야, 너 학교 갈 때 이거 이미 갖고 왔냐? 아니요, 그냥 집에서 집에 들렸다 왔지? 자전거 빼왔어요. 너는 그러면 자전거 못 하겠네 이제? 아니요. 또 있냐? 예. 또 있어? 예. 아, 그래서 팔구나. 네가 돈도 급했구만. 예. 뭐 살라 그래? 예. 뭐 살라? 그냥 어? 휠 대차요. 아, 다른 걸로 더 좋은 걸로 살라고? 돈 못해서? 예. 아, 이것도 있었다. 괜찮아요. 이 새끼 이따 줘야겠다. 자, 1번에 보자. 성질. 성질의 변화에 따라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리 변화, 성질이 변하면 화학 변화다. 2번에 철이 녹슨다. 화학 변화, 색깔 변화잖아. 그 다음 물에 잉크가 퍼진다. 확산이니까 물리 변화. 설탕에 물이 녹는다. 설탕이 물에 녹는다. 용해 변화, 용해니까 물리 변화. 빈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다. 모양 변화니까 물리 변화. 과일이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한다. 색과 맛이 변하니까 화학 변화. 달걀 껍데기와 식초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기체 발생이니까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는 알 수 있는 거. 자, 연소,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 앙금 생성. 그 다음에 뭐 있냐? 뭐 있냐? 기체 발생. 또 맛, 색깔, 냄새 변화지. 따라서 기억, 미은, 디귿이지. 자, 그리고 야, 가는 원자별은 그대로지. 분자 구조 그대로야. 단지 분자의 배열만 바뀌니까 1번은 물리 변화고 2번은 완전히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었지. 화학 변화야. 그 다음 5번에 1번 물질의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 화학 변화고 어떤 물질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다. 화학 변화가.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면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물리 변화.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지만 분자 배열만 변하는 건 물리 변화. 그리고 6번에 화학 변화 일어날 때 원자 자체는 안 변한다 했지.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자체는 안 변해. 1, 2번은 X야. 따라서 원자의 개수나 원자의 종류는 안 변해. 그리고 3, 원자 배열이 변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아예 다른 물질이 돼버리지. 화학 변화는. 따라서 3, 4번은 공고. 넘겨. 12페이지. 보자 이제. 화학 반응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너희들 과학 시간에 실험 많이 하냐? 아니요. 안 해? 거의?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매번 실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을 좀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쓰는 게 화학 반응식이야.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보자.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보자. 그럼 첫 번째 보자. 자, 화학 반응은 보자. 뭐라 했어? 화학 반응은 뭐가 변한다 했어? 원자 배열이 변하지. 그러면서 분자 구조가 아예 바뀌어버려. 분자부터 성질이 뛰는데 아예 다른 놈이 돼버리잖아. 분자 구조가 변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질, 성질이 변한다. 그러지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즉 원자 배열이 변하고 분자 구조가 변해. 갖고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지만 선생님 뭐라 했어? 뭐는 그대로라 했어.
원자의 종류나 수는 원자 자체는 안 변한다 이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원자 자체는 안 변한다. 봐. 자,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적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밑줄 거의 원자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원자 배열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반응 전 질량이나 원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응 전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이 어떻다? 같다. 이거는 뭣도 마찬가지야. 물리 변화도 마찬가지야.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봐봐. 자, 봐라. 예를 들어볼게. 뭐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물이 되는 거야. 봐봐. 수소하고 산소 분자가 만나갖고 물 분자가 돼. 자, 수소 몇 분자야? 두 분자야. 산소 몇 분자야? 한 분자야. 그랬더니 물 몇 분자가 생긴 거야? 두 분자가 생긴 거야. 뭐냐? 원자 배열 바뀌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었지.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됐단 말이야. 화학 변화 맞아. 수소 몇 개였어? 원자 4개였지. 4개 있어.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있어.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성질은 변하지만 원자 자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제 또. 요새 이제 방학 언제 하냐? 11월 7일인가? 1월 7일? 1월 9일? 늦게 하네? 8일날 종업식하고. 그러면 그래? 늦게 하네? 그럼 보자. 그래도 학교는 빨리 끝나냐? 방학 전에도? 똑같이 끝나? 맞출 수 없을걸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 화학식과 화학반응 보자. 화학식과 화학반응 보자. 첫 번째 보자. 화학식과 화학반응에서 화학식은 뭐냐? 화학식은 이것도 물질을 편하게 나타나기 위해 쓰는 식이야. 물질의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뭘로 나타낸다?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자, 보자. 옆에 화학식이 나왔어. 보자. 여러 가지 물질의 화학식. 이거는 알아놔야 돼. 봐봐. 노유라, 너, 율민아, 너 요새 뭐 보면 너 이렇게 집중 안 하고 그러면 너 고등학교 가고 힘들어진다. 뭐냐? 볼 때는 집중을 해. 그리고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해 안 되는 선생님한테 물어봐란 말이야. 네. 바로바로 말해야 돼. 그러면 네가 이것만 해도 네가 고등학교 가고 돈 되고 중학교 당시에 이것도 성적도 이제 쑥쑥 오른단 말이야. 경태도 경태도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경태는 문제라도 많이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하잖아. 넌 열민이는 질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걸 갖다가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 버리지.
그러면 이게 쌓이다 보면 그 과목이 싫어져. 그 다음에 그 과목을 못하게 되니까 싫어지다 보면 그 과목을 포기해. 그럼 인생을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걸 쌓여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질문 많이 해. 그럼 보자. 수소는 분자로 있어. 맞고 이온자 분자로 있어. 원자가 두 개인 상태 H2라고 쓰면 돼. 산소도 이온자 분자로 있어. O2야. 이해됐어? 물은 수소 두 개하고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니까 H2O야. 들어봤지? 율빈이? 그리고 니하고 진짜 노율이하고 잘 헷갈린다 내가. 옛날에 노율이도 수업을 들었던가? 그랬을 거야. 근데 걔 아직 다니지. 수학이요? 다녀요.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물에 비해서 산소가 하나 더 많아. 그래서 과산화수소인 거야. 그러니까 H2O가 아니라 H2O2인 거야. 이해됐어? 과산화수소가 뭐야? H5 H2O2. 근데 어디에 쓰이냐? 소독약이야. 우리 다쳤을 때 뭐냐? 빨간 액체를 뿌리지. 그러면 보글보글 뭐가 올라와? 기체가 올라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과산화수소는 뭘로 보내야 돼? 물과 산소로 보내야 돼. 이때 이 산소가 세균을 죽이는 활성화산소야. 옛날에 뭐 산소 같은 여자 뭐 광고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독한 년이야. 세균을 죽이잖아. 이해돼? 요새 너희들은 관심이 뭐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 알고 보니까 뭐 안 해? 내일은 뭐해? 잘 거예요. 내일은 학원 가지. 너네 학원 없고 너는 있냐? 무슨 학원 있어? 수학이요. 수학? 우리 학원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안 쉬고 1일 날은 쉴 거야. 1월 1일 날도 또 뭐야? 목요일이야, 목요일. 그때는 쉬어야지. 그러니까 내일은 나가고 그때 쉬어. 그때는 쉴 거야. 선생님 말 안 해주도 돼? 물어봐. 그냥 맞지. 1월 1일 날 쉬어요? 요새는 뭐 크리스마스가 옛날 같지 않지. 옛날에는 못 살 때는 뭐였냐면 우리 선생님 때는 뭐였냐면 종교를 믿어도 교회는 가. 그러면 막 빵 같은 거 있잖아. 음료수 같은 거 주니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라고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뭐 완전히 진짜 명절 분위기였지. 그리고 자 초파일 날에는 군대를 갔지. 군대란다. 절에 갔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있잖아. 일요일 날은 종교 행사거든. 근데 수시수대로 종교가 바뀌어. 여기서 맛있는 거 준다면 그쪽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햄버거 준다고 그래요. 절에서 거기로. 근데 여기는 교회에서는 또 햄버거하고 콜라 하나를 얹어준대. 그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교회 행사 때 여자들이 온대. 무조건 그걸 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 군대는 28개월 했단 말이야. 2년하고 6개월. 2년하고 4개월 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18개월이잖아. 10개월이 줄었잖아. 졸라. 그러니까 우리는 2년이 넘잖아. 2년이 넘으니까 그 군대가 길었단 말이야. 우선은 올해가 들어갔다가 내년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렇잖아. 날짜만 잘 맞추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좋지. 우리 때는 막 선생님은 저기 강원도 쪽에 있어갖고 강원도 쪽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양구 쪽에 있어가지고 여자를 못 봐.
여자가 없어. 거의 할머니도 여자로 본다니까. 그때는 그때는 그렸어. 그리고 기르다 보니까 막 여자 오는 거 있잖아. 엄청 좋아. 막 그리고 애들이 있잖아. 그 헌혈 차량이 와. 그럼 서로 헌혈하겠다고 가. 좋아요. 헌혈하면 반나절을 쉴 수 있어. 반나절을 갖다가 작업 안 하고 쉬어. 그리고 여자를 보잖아. 간호장도 여자를 보고 그걸 헌혈하면 먹을 빵이랑 음료수랑 뭐 줘. 그러니까 헌혈을 서로 해. 1-5피. 그래갖고 왜 그러냐면 헌혈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원래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돼. 그게 정해져 있어. 이게 혈액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다시 만들어지고 원활하게 되는데 근데 막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 있어. 괜찮아. 죽진 않아. 그 정도. 근데 우리 그래갖고 선생님도 나올 때 한 4장 모았거든. 4장 모았어. 4번을 했어. 헌혈. 4번을 했어. 갖고 근데 그걸 갖다가 헌혈증을 갖다가 써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 있던 동기놈이 딸이 이제 다쳤어. 다쳤는데 헌혈을 필요해. 근데 헌혈증 가져가면 공짜로 그 피를 한 팩을 주고. 이게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애들이 막 연락이 왔어. 갖고 우리 헌혈증 보낼게. 갖고 한꺼번에 모아. 누가 전달해줬어. 직접. 갖고 그때 다 써먹었어. 헌혈증. 그런 것도 있어. 알겠냐? 그리고 탄소가 연필심이지. 흑연, 다이아몬드, 뭐 요새 쓰이는 신소재,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전부 다 탄소로 돼 있어. 근데 탄소라는 원소 하나로도만 돼 있다. 근데 구조가 틀려. 그 성질이 틀려져. 이해됐어? 그 탄소는 C로 쓴다. 이산화탄소는 뭐로 써? CO2. 메테인은 메탄가스였어. 옛날에는 방귀나 트림할 때 나오는 거야. CH4야. 그리고 염화수소는 이게 물의 녹지, 기체인데 물의 녹지 염산이 되는 거야. HCl이야. 마그네슘, 구리 등 금속 등은 원소기호로만 쓴다. 봐. 뭐가 있냐? H2, O2, N2도 있어. 질소도. 그 다음에 물 H2O, 과산화수소 H2O2, 그 다음 이산화탄소 CO2, CH4. 얘들은 다 분자로 돼 있어. 그러니까 분자식으로 썼어. 근데 흑연은 원소기호로 쓴다. 흑연하고 금속들은 원소기호로만 써. 구리, 철 이런 것들. 이해됐어? 이것들이 화학식이야. 뭐라고 나왔냐면 수소, 물과 같은 분자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기호와 숫자로 나타내고 탄소나 금속인 마그네슘이나 구리는 원소기호로만 쓴다. 그러면 봐라. 예를 들어볼게. H2O는 물 분자지. 자, 이름이 봐. 3을 쓰면 얘는 뭐야? 물 분자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물 분자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3개 있다는 거야. 분자수는 몇 개다? 분자수는 몇 개야? 3개야.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수소하고 산소지. 그러면 원자수를 보자. 수소 원자수는 몇 개? 3이 6이야. 원래 물 한 분자에 수소 2개 있으니까 수소 3분자니까 6개일 거야. 3이 6이야. 산소는 몇 개? 3위는 1은 생략돼 있어. 3개인 거야. 물 3분자에 수소 6, 원자수 6개하고 산소 원자수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보자.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 보자. 화학 반응식은 이제 우리가 매번
매번 실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야. 자, 세 번째 화학 반응식을 보자. 지금 단계가 있어. 첫 번째 뭐?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은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반응물이라고. 그리고 화살표의 오른쪽은 화학 반응으로 새로 생성되는 물질이야. 전혀 다른 물질이 성질이 변하면서 전혀 다른 물질이 생성되잖아. 그래서 이걸 생성물이라고 해. 그러면 선생님이 써볼게. 자, 첫 번째 1단계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1단계는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쓴다.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각 물질을 뭘로 연결한다? 플러스로.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된다? 물이 생성된다.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는 화살표의 왼쪽이 있으니까 율민아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수소나 산소는 뭐라고 불러? 왼쪽에 있으면 뭐라고?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반응물이라고 부른다고.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으면 생성물이야. 이해됐어, 경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2단계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화학식으로 나타내. 그러면 H2 분자 상태로 있지. O2. 그리고 물 분자는 뭐니? H2O지. 이렇게 썼어. 근데 선생님 말했잖아.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원자 자체는 변해 안 돼. 안 변해.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변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성질이 변해. 그렇지만 원자 자체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응 경우에 원자의 종류나 수를 맞춰줘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H2O2하고 반응해갖고 H2O가 되지. 근데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2개 있지, 산소 원자. 근데 여기에 하나 있지. 그럼 뭐로 맞춰야 돼? 여기다가 2를 써줘. 그러면 수소 몇 개 있니? 4개. 산소는 몇 개야? 2개. 그러면 여기 산소 2개 있지. 근데 수소는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러면 4개로 맞춰줘야 되지. 이렇게 앞에다 여기 됐어. 그러면 끝난다. 반응점에 원자의 종류나 수까지 맞춰줘야 돼. 근데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1은 생략한다, 얘들아. 이걸 뭐라 그래? 개수라고 그래. 앞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 개수라고. 근데 수소 분자 2분자, 산소 분자 1분자, 물 분자 2분자는 분자 수를 의미해. 앞에 있는 숫자가 분자 수를 의미해. 그리고 모두 기체의 경우는 뭐까지 된다? 부피비까지. 근데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이거 명심해. 그 제일 밑에다 써놔. 제일 밑에다. 여기 제일 밑에다 써놔. 앞에 있는 숫자 개수비는 분자 수비를 의미해. 그리고 모두 기체의 경우는 부피비도 돼. 근데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 선생님 해줄게. 그래서 3단계는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고 1은 생략한다. 근데 옆에 봐라. 플러스 강의 2번 봐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맞추는 까닭은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이 이루는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으므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앞에 숫자를. 그러면 이때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뭘 알 수 있을까 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뭐가 있냐? 자, 뭘 알 수 있냐면, 야, 반응물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잖아.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어.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입자 수비를 알 수 있단 말이야. 뭘 알 수 있다고?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그리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 개수. 입자 수비. 앞에 있는 개 수비가 분자 수비라 있지. 분자 수비를 알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있어. 암모니아가 왜 중요하냐? 모든 문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 의식주 문제가 발생해. 특히나 식량 문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이 처먹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식물 생산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질소인 칼륨인데 특히나 질소가 공급돼야 돼. 그래야지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썼던 천연태비 도움이나 인간의 분뇨를 갖다가 그 결을 섞어가지고 썩히는 거 있잖아. 그게 해봤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 근데 이 화학 비료를 만드는데 암모니아 합성을 하버라는 사람이 대량으로 합성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질산하고 황산을 섞으면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이 되거든. 그게 화학 비료야. 그러면서 화학 비료를 뿌리니까 이 질소 잘 없어갖고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야. 농업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한 거야. 이 암모니아 합성을 통해. 암모니아를 봐라. 질소하고 수소를 섞었어. 그랬더니 NH3 암모니아가 됐어. 암모니아는 뭐야? 너 많이 맡아봤어. 우주요. 그렇지. 찌른내. 찌른내가 화장실에 찌른내가 암모니아 냄새야. 근데 선생님 말했지.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라고 했지. 그러면 질소 2개잖아. 근데 여기 질소 하나지. 그러면 앞에 뭐가 붙으면 돼? 2가 붙으면 되지. 그러면 질소는 2개고 수소는 몇 개야? 야, 율민아, 수소 몇 개야? 2, 3은 6이지. 근데 여기에 2개밖에 없지.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3이 붙어야 돼. 개수비는 3대 1대 2지. 3대 1대 2야. 그러면 봐라. 자, 첫 번째 반응물은 뭐야?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했어. 아니 수소가 반응했어. 뭐가 된 거야? 암모니아가 된 거지. 반응물의 종류 알았어. 생성물의 종류 알았어. 그 다음 봐라. 이때 분자는 몇 개야? 질소 분자 몇 개? 3개. 수소 분자 몇 개? 1개. 암모니아 분자 몇 개? 3개, 아니 2개. 근데 이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몇 개로 이루어졌어? 3이
더하기 2는 2지. 그 다음 얘는 질소는 몇 개? 2는 2고 수소는 몇 개? 2, 3은 6이지. 질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몇 개? 봐.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지. 6개 그대로고 수소 2개 그대로. 그리고 앞에 있는 계수비는 몇 대 몇이야? 3대 1대 2지. 분자 수도 3대 1대 2잖아. 알 수 있지? 봐라.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고? 계수비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분자수비야. 그리고 모두 기체야. 이제 질소, 수소, 암모니아 기체야. 부피비도 3대 1대 2야. 근데 질량비는 3대 1대 2가 아니야. 이해됐어? 여기서 봐라. 얘가 질량비가 얼마냐면 1이야. 질량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이야. 근데 4개지. 4야. 얘는 16이야. 근데 2개지. 그리고 얘는 18이야. 근데 2개야. 그러면 얘 4대 32대 36이야. 즉 1대 8대 9야. 질량비는 틀리지? 2대 1대하고 틀리지? 이해됐지? 즉 봐라.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야,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알 수 있어. 질소, 수소가 반응해갖고 암모니아가 됐어. 그 다음 또 질소 분자, 세 분자, 수소 분자 한 분자 해갖고 결합해갖고 암모니아 2분자가 됐어. 분자의 종류와 수 알 수 있어. 그리고 질소 세 분자는 질소 원자 6개로 돼 있어. 수소 분자 1개는 질소 원자, 수소 원자 2개로 돼 있어. 암모니아 2분자는 질소 원자 6개하고 수소 원자 2개로 돼 있어. 원자의 종류와 수도 알 수 있어. 그리고 계수비가 몇 대 몇이니? 3대 1대 2야. 그러면 분자 수비도 몇 대 몇이다? 3대 1대 2야. 이거 다 알았지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분자 수비, 입자 수비 알았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야, 3번 해보자. 옆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이 아까 지금 메테인 분자는 메탄가스가 있어. 우리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야. 얘가 연소돼.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 그러면 뭐가 되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돼. 근데 이것들은 맞출 때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는 놈은 CH5수로 맞춘다. 탄소 몇 개야? 윤민아, 탄소 몇 개야? 하나지. 그럼 이산화탄소에도 하나가 있어요. 1은 생략하니까 안 쓰는 거야. 수소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 2개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2를 쓰는 거야. 그러면 산소 몇 개야? 여기 2개 있지. 얘는 2, 1이니까 총 몇 개 있어야 돼? 4개. 4개지. 그럼 여기에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가 붙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는 수가 그대로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과산화수소는 자 뭐야? 소독약이라 있어. 얘는 가만히 놔두면 물과 산소로 분해돼. 근데 산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 3개 있지. 여기는 2개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다 2를 붙여줘. 그러면 물 분자가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고, 야, 2는 4잖아. 그러면 2는 2, 2개 있잖아. 4개 맞잖아. 딱 맞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이 있다. 야, 이온 결합을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써. 응? 근데 얘가 2-야. 얘가 1+야. 그러면 야, 이온 화합물은 총합이 전화량의 총합이 0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읽을 때는 반대를 읽어줘. 탄산나트륨. 그러면 이제
없었으니까 얘가 1-였으니까 얘가 몇 개 필요한 거야? 0이 되려면 2개가 필요한 거야. 염화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나 산소는 소자를 빼고 화를 붙여. 산화 마그네슘, 염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에? 그러면 애들이 다시 결합하면 의미가 있니 없니? 없지. 다른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근데 나트륨 몇 개야? 2개지. 염소도 2개란 거야. 그러면 전체가 2개니까 염화 나트륨 ENaCl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산칼슘, 암금이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산하고 금속하고 반응해도 뭐가 생긴다? 수소기체가 생겨. 근데 수소기체가 생기려면 수소기체는 H2야. 그러면 수소 2개 있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2가 붙은다. 어? 그러면 MgCl2가 돼. 이해됐어? 그리고 염화수소는 자 수소 H2, 염소 Cl2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결합하면 HCl 염화수소가 되는데 전체가 몇 개야? 2개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보자.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거 4번 봐봐. 원자의 크기나 모양, 질량을 알 수 없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 분자수 비는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일 때는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하고 누구하고 똑같아? 분자수비하고 똑같아. 응? 계수비가 1대 3대 2야. 분자수비도 몇 대 몇? 1대 3대 2야. 그러면 숙제 어디까지 풀어오면 돼? 19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돼. 됐어? 오늘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되면 좀 한번 봐. 어? 한번 보거라. 오늘 여기까지? 너 빨리